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이팅! 보통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건 좀 이렇게 약간 오버 액션 같은 거 해주던데요. 보통 우리 인강은 약간 그냥 점잖게 수업하는 반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약간 과격하더라고. 야! 막 하면서. 자, 아무래도 더 열강을 해야 되겠죠. 그 파리제 87페이지에 생활안전 경찰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죠? 파리제 생활안전 경찰. 여기 생활안전에서부터 나머지 뒷부분까지 강론인데, 강론이 저희가 문항수가 15% 6문항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뭐 이상한 문제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판례 있잖아요. 예, 좀 설명이 필요한 판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4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4번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입니다. 자, 기업번에 가면 24시간 운영한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에. 여기 경찰청 안 들어가죠. 자, 니은번 근무자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문서 보관은 1년이고 통화 내용 녹음은 3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니은 2년, 리을 1년 맞습니다. 사실 이 4번 문제는요, 저희가 출제되기 전, 저희 기출되기 전부터 제가 이 1단계를 통해서 풀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제 출제됐을 때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22년 2차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뭐 몇 초 만에 다 풀었죠. 왜냐면 2년을 1년으로 바꿔냈거든요. 당시 22년 8월 2차 시험에서. 자, 여기서 틀린 건 디귿번인데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코드 3가 아니라 코드 2예요. 코드 2. 그래서 자, 현재 자, 코드 1, 코드 2, 코드 3. 이 규칙에서는 코드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코드를 5개로 분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가시면은 그 5개 분류된 코드가 있어요. 자, 여기 코드 1은 코드 0, 코드 1. 자, 여기 코드 2는 코드 2, 코드 3. 자, 얘는 코드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긴급, 비긴급, 여기는 비출동이죠. 비출동.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코드 4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 4는 민사 문제. 그래서 제가 민사사건 불개입이라고 했거든요. 가보지 않아도 된다. 민사사건 불개입. 그리고 여기는 자, 이동범죄예요. 이동범죄. 쑥 이동범죄. 빨리 와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지금 납치돼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코드 0. 자, 그리고 여기 1 있죠. 1. 여기는 위험 임박. 누군가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문 열리면 저 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박.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임박. 자, 이 코드 2는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점심 먹고 잠이 와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자고 그랬거든요. 점심 먹고 잠이 와요. 자, 여기 3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3 다음에 4, 3, 4 이렇게 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코드 2예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3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이미 범인이 집을 다녀갔어. 이런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죠. 이게 코드 3 상황이라는 거죠. 자, 한 장 넘어가시면 문제 5번도 자, 어떤 코드를 발령해야 되는가? 이게 과거의 실무에 문제화되어 있던 내용인데 핵심은 잠재적 위험. 잠재적 위험이니까 잠이 와. 코드 2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6번 경찰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요. 자, 뉴왁시가 있어요. 그래서 캔자스시, 뉴왁시, 플린트시가 있는데 이 뉴왁시에서는 자, 도보 순찰을 강화했는데도 범죄율을 낮추진 못했으나 시민들이 더 뭡니까? 줄어든다고. 자, 이 지역에서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1번이 옳은 질문이고 2번 우리가 순찰 팀장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게 시간과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상황은 누가 정한다? 시도경찰청장. 지역경찰관서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바꿔줘야 돼. 이런 문장들 그 본인이 보는 단거나 교재에 가서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그 표시하러 찾아가는 게 곧 학습이야. 표시하러 찾아가는 게 곧 학습이고, 자 3번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사범 단속 및 검거를 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는 행정근무자의 근무 내용이에요.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는 순찰 근무가 아니라 행정 근무. 그래서 순찰, 행정, 상황 근무 요령을 구별하시고 내용을 구별하시고 사무엘 월커의 순찰 기능 3가지 있는데 억공대, 범죄 억제, 공공 안정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 제공. 그러므로 교통 지도 단속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교통 지도 단속을 공공 안정감의 증진 이렇게 바꿔줘야지. 워커와 해일의 순찰의 기능을 바르게 구별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9번에 그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판례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 시간에 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판례들을 제가 한번 쭉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숙박업소 있죠. 숙박업소는 풍속영업소예요. 그 풍속영업소에서 음란물을 관람하게 했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니까 자,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원했다 하더라도 자, 이걸 상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에 따라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데요. 실제 술은 팔지 않고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흥주점에 따른 준수사항입니까? 노래방에 따른 준수사항입니까? 노래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3번, 자,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했다. 우리가 숙박업소는 풍속영업소인데 도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도박이 일시적이고 오락적인 정도에 해당하는 도박이라면 위법성 조각.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으므로 올바르지 않네요. 자, 4번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우도옷을 훌러덩 벗고, 이런 걸 우리가 비키니 서빙이라 그래. 비키니 서빙, 비키니 바. 자, 이걸 우리 판사님이 음란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우면 그럴 수 있다. 알았죠? 판사님이 참 관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우면 벗을 수 있다. 요건 음란으로 보기가 어렵다.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랑 같이 비교하면서 자, 공부하시고 13번 한번 갈까요?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버스 정류장에서 소매치기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갔을 때 이를 불안감 조성으로 자, 단속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액션이나 말을 취했을 때 비로소 불안감 조성이 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번 우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 자, 그 형의 면제를 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실 것은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의 경우 경범은 면제는 가능한데 형 면제는 가능한데 감경이 없죠. 경범죄는 감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번에 감경 넣으면은 틀린 지문이고요. 3번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두 가지 있죠. 주신 주치자 관공서 난동 필 때 거짓 신고 요 두 가지는 6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고 범칙자란 범칙행위 한 사람이에요. 자, 범칙자란 범칙행위 한 사람. 범칙 행위를 한 사람인데 우리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는 제3조 1항부터 2항까지 각호절,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은 자 56조부터 자 156조부터 15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위반한 사람이 범칙 행위자예요. 아시겠죠? 그 범칙 행위자를 범칙자라고 하는데 범칙자 제외 사유가 있어. 경범죄처벌법상은 상, 구, 피 18세 미만. 도로교통법상 범칙자 제외는 미사라고 있거든요. 미제시, 미답변,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자.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범칙자란 범칙행위 한 사람인데 상습, 구류, 자 피해자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있죠. 1항부터 2항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저희 시험 문제 답이 여기 2자를 3자로 바꿔가지고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칙 행위와 범칙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잘 규정을 해 놓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한 장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16번에 문제 하나 있죠. 범칙 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각호부터 3항 각호야, 2항 각호야? 2항 각호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그 답 찾기가 좀 시간 걸렸어요. 그죠? 자,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0번은 또 제가 기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을까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1. 총포. 총과 포를 말합니다. 총과 포를 말하는데
여기 부품도 포함돼요. 그래서 총포 문제 풀 때 부품 나오면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그 15cm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빗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틀렸는데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6cm 이상이라면 도검으로 또 봐요. 알았죠? 자, 도검은 15cm 이상이에요. 하지만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서 몇 cm 이상이면 6cm 이상이면 도검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합격 노트 기준으로 총포동원 화학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두고 표시하시면서 자,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표시하면서 찾을 때 다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366페이지의 내용이었고 366페이지 합격 노트 366페이지. 자, 화약류는 화약, 폭약, 화공품까지야. 화약, 폭약, 화공품을 화약류라 하고, 자, 4번 전자충격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포도검 화학류 안전에 관한 법률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는 것. 자,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이게 음란물이죠.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자, 여기서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하는 사람에게 알선해 주는 거예요. 제작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건데 알선은 미수가 없습니다. 음란물 제작은 미수가 있지만 알선은 미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처벌되었다. 1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알았죠? 1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C. 자,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수입하려다가, 자, 우리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은 미수 있죠. 그래서 처벌됩니다. 수입, 수출, 제작은 미수 있어요. 3번, 자, 적발된 후에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그렇죠. 비친고죄니까 고소, 고발,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고소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하고 16세 미만하고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잖아요. 그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알았죠?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여기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죠? 힘이 남아도나 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 그래서 잡아야 돼. 잡아서 여기 책상에 꽁꽁 앉혀놓고 꽁꽁 묶어야 돼. 그죠? 수업 듣고 정신 차려야 돼. 그죠? 화이팅! 자, 그래서 자, 제 말 듣고 놀래서 도망간다. 조용하네요. 이제 어디 가셔야 되느냐? 25번은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27번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 판례의 의함. 이런 문장들 제가 찾아가지고 하나씩 쭉 점검해드리면서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사용했어요. 시원하게 자, 근데 범인이 총을 빵 맞고 사망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 민사 책임 자,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될 수 있죠.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무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또 형사법 시간에 같이 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지나면 형사법이나 경찰학이나 헌법이나 다 조금씩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점점 공부도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뭔가 큰 숲을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으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좀 완성되는 느낌, 이 안개가 쫙 거치면서 야 너무 풍경이 예쁘고 좋다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때가 자기 점수가 그냥 확 올라갈 때야. 알았죠? 그 안개라는 건 곧 사라져. 알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2번 우리 임의동행 있죠.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려면 임의성이 확실해야 돼. 그러겠죠?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려면 임의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여기 주간에 동그라미 하시고 네 번째 줄 야간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래서 주, 야, 영업 형태가 달라요. 주, 야, 영업 형태가 달라요. 주간에는요 식사만 팔아. 김밥, 그죠? 돈가스. 자, 야간에는 술을 주로 팔아요. 주류를 주로 팔아요. 주류. 이걸 보통 2부제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 직장인들 많이 계시는 곳은 3부제도 한다면서. 3부제. 3부제. 영업장을 그냥 풀로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3부제 영업을 하는 것도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주간에는 식사만 팔고 야간에는 술 파는데 이 술 파는 시간에는 청소년 고용이 안 돼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그죠? 그런데 술을 판매하지 않는 주간에도 청소년 고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인데, 우리 판례는 주 야간의 영업 형태가 다르다면 이걸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주간과 야간의 영업 형태가 다를 때 주간, 야간 상관없이 술을 판다면 무조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술을 판매하는 그 시간에만 청소년 고용을 금지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의 영업 형태가 다를 때, 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자, 영업 형태에 있어서 야간의 영업 형태에 있어서만 고용 금지 업소로 보아야 한다. 야간에만 고용 금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그러니까 술을 파는 업소인데 미성년자가 술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흥업소 조명이 이게 강의실처럼 막 밝은 조명이 아니잖아요. 어두워서 얼굴 확인이 잘 안 된 상태야. 그래서 일단 손님을 받았어. 받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주문도 받았어. 그리고 주문한 술을 가지고 테이블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너희들 어려 보이는데 일이 나올래? 해서 데리고 나왔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팔 의도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없었던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분들이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이렇게 따개로 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술을 줬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주문받은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이는 처음부터 술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뒤로 넘어가세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쭉 봐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랑 좀 맞춰서 보시고 그 42번 한번 갈까요? 22년 8월 아주 극악의 난이도가 있었던 그 해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40문제 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에 그 1번 가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여기 112 요원 있죠. 근무기간 몇 년 이상? 2년이죠. 2년. 2년을 1년으로 했으니까 뭐 이건 보자마자 답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야 되면 4. 자, 입력 자료는 1년, 문서 보관은 1년, 통화 내용 녹음은 3개월간 보존한다. 요게 이제 당시에 다 같이 출제가 됐고, 43번으로 가시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그 22년 8월 그 출제된 문제인데, 요게 지금 그 아청법에 새로 들어온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22년 8월 2차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22년 3월 1차 시험에 형사법에서 요게 이미 출제가 됐어요. 형사법에 먼저 나왔고 그리고 저희 경찰에게는 2차 시험 때 출제가 됩니다. 여기 신분 비공개 같은 경우는 신분 비공개는 상급 수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비공개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게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그리고 여기 신분 위장수사 있죠. 위장수사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얘는 몇 개월? 3개월. 자, 연장이 가능하죠?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되 최장 1년이 되겠습니다.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상급 수사본부장의 승인 비공개 수사. 자, 여기는 법원의 허가 위장 수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신분 비공개 수사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주셔야 돼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신분 위장 수사인데 긴급 신분 위장 수사. 법원의 허가 받기 전에 긴급 신분 위장 수사할 수 있어요. 이 긴급 신분 위장 수사 후 영장 청구 48시간 이내 해야 하겠습니다. 48시간. 그리고 4.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자, 여기는 국경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해야 되거든요. 여기 국경위에 보고할 때는 바로 해야 돼. 바로. 국경위에 보고할 때는 즉시예요. 그런데 여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는 반기별. 그래서 반기별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분기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43번은 그래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냈는데 다음 시험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꼭 맞출 수 있게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45번 가겠습니다. 45번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땡땡 생활안전국장. 그 생활안전국장이 제가 문제 교체해 놨거든요. 지금 드린 파일은 이제 최근에 10월 지나서 파리제 교재 중에 파리제 파일을 23년 10월 지나서 10월 이후 제공받으신 분들은 제가 문제를 개정사항 반영해서 교체했어요. 교체. 10월 30일부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변경됐죠. 그래서 그 생활안전국장을 범죄 예방 대응 국장 이걸로 바꿔줘요. 이걸로 바꿔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 생활안전국장을 뭘로 바꿔라? 범죄 예방 대응국장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기역부터 비읍번까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 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단속 형사국. 성매매는 생활안전교통국이지만 아청법상 성매매는 형사국. 자, 두 번째 경비업 있죠. 경비업은 범죄예방 대응국이야. 범죄예방 대응국.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미리 제가 그 법령 예고 될 때부터 표 정리해 가지고 제가 카페라든지 수업 때 이렇게 정리를 미리 했었거든요. 그죠?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제가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잘했죠. 자, 그런데 여기 디귿번 있죠. 아동 학대 수사는 형사국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는 생활안전이에요. 생활안전교통국이에요. 자, 그리고 청원경찰 경비국입니다. 청원경찰 경비국. 자,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형사국입니다. 형사국. 자,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요 범죄예방 대응국이에요. 범죄예방 대응국. 그래서 범죄예방 대응국에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니은, 비읍 2개 빼고 4개야. 그럼 답은 똑같아요. 3번으로. 알았죠? 완전히 틀어진 거죠. 기존 내용하고. 어떤 스토리인지 해자. 자,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바꿔서 풀면 문제는 그대로다. 자, 그러니까 범죄예방 대응국이 신설되면서 생활안전의 업무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기존의 생활안전은 교통 업무를 추가해가지고 업무는 업무량이 뭐 사라진 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안전 업무가 2개로 쪼개지는 거죠. 범죄예방 대응하고 생활안전으로. 근데 그 생활안전은 교통을 붙이게 돼서 생활안전교통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49번으로 생활안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49번 그 23년 7월 29일 경감부 기출문제인데 제가 그 수업 때 치안센터로 출발하는 내용은 다 누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경찰서장. 치안센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시도경찰청장이 나오는 문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표도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또 그 기출 풀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표로 다 만들어서 놓았기 때문에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치안센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2개는 경찰서장이야. 더불어서 순찰팀의 순은 시도경찰청장이고 순관리팀과 팀당 인원 있죠. 인원은 경찰서장이지. 그래서 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가다라 3가지 되겠습니다. 가다라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 잘 봐주셔야 될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생활안전 파트는 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셨고 수사 파트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수사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부분들은 바로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7페이지. 자, 범죄수사 규칙이에요. 이 범죄수사 규칙이 여러분이 형사법 시간에 하시나요? 잘 다루지 않습니까? 예, 이 범죄수사 규칙이 경찰에게 가끔 나오는데 이번 23년도 8월 2차 시험에서도 하나 또 출제가 됐죠. 그 외국인 처리 소파 사건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출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 범죄수사 규칙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자, 쭉쭉 내려와서 4.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영상 녹화한 자료의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변호인이 녹화물의 신청을 요구할 때는 녹화된 영상물의 시청을 요구할 때는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문 4개의 범죄수사 규칙 찾아서 다 표시하시고 이번 시험에 소파 사건 발생 보고 검사에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2차 시험 때 출제가 됐습니다. 알았죠? 2차 시험 때 자, 출제가 됐다. 소파 사건 발생 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자, 우리 합격 노트 기준으로는 자,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범죄 수사 규칙을 제가 615페이지에 넣어놨어요. 합격 노트. 그러니까 좀 수사 파트에도 범죄 수사 규칙 일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범죄 사건 처리 요령에 대해서는 외사 파트 쪽으로 몰아놨거든요. 615페이지. 자, 61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소파 사건 발생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있어요. 짜잔짠짠짠짠. 외국인 등 범죄 관련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영사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이 있습니다. 번역문 첨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보시고 어디 갔어? 그 내용을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아니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외국인 범죄 사건, 소파 사건 처리 규칙 자 찾아드리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자, 13번 문제에서 4번에 그 요구할 때 재생을 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수사 쪽에 가면 있어요. 범죄수사규칙 수사 쪽에 가면 있다. 자, 14번 사이버 범죄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셔야 돼요. 발견, 증명, 고의 입증이 어렵다.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가 사이버 범죄이고 행위자의 연령이 낮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서 죄의식이 희박해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초범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게 사이버 범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17번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9년도 저희 기출문제인데요. 이 17번 문제가 저희 그 순경 공채 시험 마약 첫 번째 기출이에요.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야. 이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마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무자비하게 내버리면 되냐 이 말이야. 그것도 첫 기출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상은 했지만 약간 실망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번 마약이라 하면 양기비아편 자 1호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자, 여기서 대마 때문에 틀렸죠. 대마는 마약이다, 마약류다,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마약과 마약류는 다르고 물뽕은 무색무치 짠맛이야. 그래서 무색무치 무미는 LSD라고 있어. 무색무치 무미는 LSD 하나 있어요. 물뽕은 무색무치 짠맛이라고 해야 되고 자 디귿번 LSD는 곰팡이에서 추출하는데
무색, 무미 맞아요. LSD, 환각제죠. 자, 코카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라 천연마약이에요. 코칸 나뭇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은 천연마약으로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다. 그리고 미음번 처벌하지 않는 마약이 한해마약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걸 한해마약이란다. 그 총리령에 밑줄 긋고 저희 경찰에게서 총리령이라고 나오는 지문은 이 문장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안 된다. 한해마약 앞에는 항상 무슨 단어? 총리령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한해마약의 종류 5개 있다고 그랬죠. 컷대날, 컷대잘, 컷대설, 자 6호대, 세코날. 그래서 컷대날 해서 5개 기억하셔야 되는데 코데인 때문에 틀렸죠. 자, 코데인, 데바인, 코카인, 끝이 인자로 끝나는 얘네들은 천연마약이에요. 처벌받아요. 그래서 한해마약은 인자로 끝나는 게 없어요. 콧대 날 5개 기억하시고, 헤로인 얘는 반합성마약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끝말이 인으로 끝나는 이 4가지가 다 처벌받는 마약이지 한해마약은 인자가 나오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19번 지문, 20번 사체 후기. 요거 내가 기본반 시간 때 문제풀이 가서 합니다라고 설명 안 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기본 듣는 학생들도 이거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자 바쁜가 봐. 그죠? 자, 그래서 바빠. 지문의 종류. 자, 지문의 종류가 있어요. 그 지문의 종류를 그 교재 보면서 그냥 공부해 버리세요, 여러분들. 예, 교재 보면서. 자, 지문, 역지문도 있고 정상 지문도 나오죠. 지문이 과학수사 쪽에 있습니다. 과학수사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437페이지야. 합격 노트 43. 자, 7페이지인데 자,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안방이야. 안방에서의 채취한 지문, 안방에서의 지문이 현장 지문이고, 현관문이라든지 범행 장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 있죠. 부엌의 창문이라든지 여기서 자 채취한 지문이 준현장 지문이에요. 그래서 현장 지문 더하기 준현장 지문에서 관계자 지문을 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범죄자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의 지문을 빼면 유류 지문이 남아. 유류 지문이 남아. 이 중에서 범죄자의 지문은 유류 지문이지. 범죄자의 지문은 유류 지문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관계자 지문이 범죄자의 지문이다. 틀렸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3번이야. 자, 범죄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무슨 지문이다? 유류 지문. 유류 지문.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자,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자, 유류 지문이라고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예, 준현장 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관계자 지문이죠. 범인 이외의 자고 여기는 범인이 남긴 범인의 지문이니까 범인 이외의 자가 관계자예요.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사람. 자, 사체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체는 438페이지인데 여기 사체 자, 제가 여기 사체의 시체죠.
정기, 자 초기, 후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시험 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 해경 시험 보러 간 친구가 그 마지막 20 해경은 20문제씩 보거든요. 거기 20번 마지막 문제에서 이게 출제돼가지고 해양경찰학교에 들어가 버렸잖아. 합격해서.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대비를 하셔야 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여기 초기죠. 초기는 냉각 시시시야. 냉각 시시시. 제가 교재를 저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순서대로 바꿔 놓을게요. 자, 냉각. 알았죠? 몸이 차가워지는 거야. 두 번째는 각막이 혼탁. 알았죠? 이 눈동자가 흐려지는 거야. 안개 끼듯이. 그리고 시체의 자, 건조. 시체의 건조. 그리고 시체의 얼룩입니다. 이 얼룩을 다른 말로 시반이라고 불러요. 건조, 얼룩, 그리고 시체의 굳음. 피가 안 통하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딱 굳어진다는 뜻이야. 그죠? 건조하고 얼룩, 굳음. 이 세 가지는 초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초기 현상. 자, 후기 현상이 있는데요. 여기는 부, 자, 화, 부자 되세요. 부자화, 부패. 얘는 균에 의해서 썩어요. 시체가. 그리고 여기는 자가 용해인데 자가 용해는 효소라는 말이 나와요. 효소. 이게 숙성이야, 숙성. 그러면 이게 고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썩어요. 용해돼요. 용해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부패균하고 유산균이 있거든요. 좋은 균에 의해서 이게 자가 용해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효소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연화 현상이 일어나서 연화 현상 때문에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고기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알았죠? 자, 아무튼 우리 그 스테이크도 그냥 소 잡아서 바로 드셔요. 이렇게 저온에 숙성시켜요. 저온에 숙성시키잖아. 그걸 숙성 자체가 썩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자가용에 있죠. 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어. 그 음료수가 뭐죠? 막걸리. 근데 막걸리 유통기한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해되죠? 이게 사체도 마찬가지야. 초기에는 여기 시간이 흐르면 용해,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바꿔요. 균에 의해서 자가용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안 돼요. 균은 부패고 효소는 자가용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밖에 미라화, 자, 밀라파입니다. 자, 미라화는 부패보다 건조가 빨리 일어나요. 부패되기 전에 물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썩어. 이게 썩으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밀라파 있죠. 밀라파는 수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밀라파는 주로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고 여기 미라화는 사막이라든지 내륙 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닷가에 있는 사체인데 미라화 현상이 일어났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옮겨다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내륙 쪽에 있는 사체인데 밀라파가 현상이 일어났어.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저수지가 없다면 누군가 사체를 나중에 옮겨다 놓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알죠?
요건 물 주변에 수분이 많은 지역이고 여기는 주변이 수분이 없는 사막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고라가 있겠습니다. 뼈만 남았다 백고라, 뼈만 남았다 백고라. 자, 그래서 미라와 밀라파 백고라, 부패와 자가용에는 후기 현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 얼룩은 중력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번에 1번 사망으로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발생하는 얼룩 현상을 우리는 여기 초기 현상으로 봐요. 얼룩은 초기 현상으로 봅니다. 얼룩은 초기 현상. 자, 이렇게 해서 초기랑 후기랑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오른쪽에 가면요. 그 오른쪽에 가면 22번에 검사와 사경의 상호 협력 일반적인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형소에서 하시는 거죠? 예, 수사 준칙. 자, 이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인데 여기 3번에 가면 2번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7일입니까? 10일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7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질문 있죠.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직접 한다, 사경을 통해서 한다. 사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검사는 보안 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맞는 걸로. 여러분 아마 형사법 시간에 할 겁니다. 이 수사준칙이 63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보안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단 리스트를 줬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보안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 리스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 나중에 형사법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지금 이 문제도 수정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좀 늦게 받으신 분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22번의 수사 준칙은 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을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뭐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하기는 좀 시간상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 23년 11월 1일자로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이 사실 더 강화됐다는 것. 자, 27번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인데요. 그 99페이지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적어 놓으실래요? 제가 수업 때도 이거 좀 했던 건데 수업 때 프린트 가지고 나눠 드렸던 건데 자, 뭡니까?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하고 이건 법이에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훈령. 자, 여기서 훈령이 있는데 자, 여기 신, 상, 전. 신상 제품 있잖아요. 신상 나오기 전 해가지고 실내 관계자의 동서 그리고 여기 상은 영상물 녹화 그리고 전은 전문가 의견 조회. 자, 그래서 여기 실내 관계자의 동석은 19세 미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도 19세 미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에 13세 미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13세 미만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요거 세 개 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 법하고 규칙하고. 신상전. 알았죠? 신상 제품, 신상전, 신상품 나오기 전에. 자, 이 세 개는 끝말이 뭘로 끝난다? 한다. 한다. 자, 그런데요. 비비비비. 자, 한다. 여기 진술 조력인이죠. 진술 조력인, 진술 조력인, 차명. 법은 19세 미만이에요. 법은. 그런데 이 규칙 훈령은 현재 13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충돌이 일어난다. 원래 이게 13세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19세로 개정됐죠. 10월 30일부터 23년 10월 30일부터 요거 개정됐다 그랬어요. 원래는 둘 다 13세였는데 그리고 할 수 있다야. 끝말이. 그래서 뭡니까? 신상전술. 신상전술. 앞에 신상전은 한다. 그리고 순서 드러났어. 19세, 19세, 13세만. 이제는 안 헷갈리겠죠. 이제는 오히려 출제되기를 기다리겠죠. 어? 자, 신상전술. 술 딱 나오면 훈령은 13세 미만인데 법은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끝말이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27번 갑니다. 여기 밑줄 하나 긋읍시다. 13세 미만. 여기 치료 있죠? 전문가 치료. 한다. 자, 한다. 자, 여기 어디가 되냐면 4번. 13세 미만. 밑줄. 진술 조력인. 여기 훈령은 13세 미만이 진술 조력인에 참여인데 반드시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어떤 이제 확실히 알겠죠? 훈령으로 나오든 법으로 나오든 신상전술 앞에 신상전은 한다. 여기 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내가 잘 알거든. 요거 좀 같이 정리하시면 너무 그냥 해피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수사까지 마무리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그 교통 판례 우리 기본 수업 때 판례 많이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통 판례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시죠.